아니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대형 산불로 참극이 지금 전 국토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그 피청구인이자 피고인의 지위가 가진 윤석이라는 사람이 또 정부와 지자체의 가용 자산을 총동원하라는 직무 정지 중에도 희한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극진해서 못 참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더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모습만 보여도 지금은 불안해지는데 그걸 은근히 즐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그런데 한번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윤석열은 본인이 승리자의 어떤 그 감성으로 이런 걸 내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지금 심각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형사 재판의 피의자고 탄핵 청구의 피청구인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어떤 그 현실적 고려를 거의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거기에서 무슨 성찰이 불가능한 멘탈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그 뭐랄까 내면이랄까 또 이것이 국가에 내가 어떤 끼친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가 불가능한 무오류지향형, 무오류형 그 인물들입니다. 전두환하고 비슷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봤어요. 아 그럼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공무원들, 공직사회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곧 돌아간다. 나 이거 컴백한다. 완전히, 예. 그러니까 괜히 딴 쪽에 줄 서지 마라. 돌아간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괘씸한 거죠. 아니 그리고 어떤 거냐면은 원래 구속 기간에는 네. 헌재도 변론기일 꼬박꼬박 나가. 네. 법원에도 구속 취소 신문도 나가. 네. 공판 준비 기일 원래 피고인들 안 나오는데 나가. 그러더니 오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법원에서 열렸는데 안 나갑니다. 네. 나왔다 이거지. 정확하게 구분해가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아니 첫 번째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치소에 있었을 때 네. 변론기회 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외부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컸다. 아, 이게 진심으로. 전 진심으로. 근데 아, 지금은 관제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겠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습니까? 굳이 나갈 이유는 없었다. 아니 그리고 윤석열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제 정하는 게 결국 증인과 절차를 정하는 건데 저는 이 재판에서 정해진 첫 번째 증인 명단을 보면서 도무지 이분이 돌아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게 다음 달 14일 날에 이제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증인이 누구냐? 검찰이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인데 그러면 피고인과 관련된 쉽게 얘기해서 탄핵하는 진술을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직무 복귀된 만약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꼴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로페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네. 워페어 하면 전쟁, 전투 네. 이렇게 하는데 로페어 하면 사법전이라고 이제 그 네.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사법전. 이걸 중요한 전쟁이라고 본다고. 네. 그래가지고 정부를 그 체제로 일단은 끌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 카르텔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이러면서 이제 재판 운영 전략까지 다 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용을 뭐 갖추고 그다음에 행안부로 하여금 이제 경비개혁 검토를 이제 플랜 B로 한 단계 시키는 낮은 것이죠. 단계. 네. 경찰 응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이런 법이 존재하는 걸 모르더라고. 네. 처음에 김용현이 경호처장 할 때 주로 그 계엄대책회의 할 때는 이거였어요. 경찰 응원법. 이게 뭐냐면 국회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싶다. 네. 그러면은 전국의 모든 경찰을 그거 마비시키는데 다 투입하는 근거 법령입니다. 자기 관할 구역 이외에 네. 누구가 요청하면 일시에 가서 응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경찰청 조직 개편을 한 게 작년 4월입니다. 그 직후에 이제 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그 의원들이 예상했던 거는 곧 경비계엄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행안부가 건의하는 이 계엄을 예상을 했던 거고 이재명 대표는 나는 그걸 예상했다 그랬어요. 경비계엄을 정도 네. 예상하고 경찰을 있었다. 이용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플랜 A였는데 B로 제낍니다. 그리고 군을 이용하는 걸로 바뀌어. 더 좀더 강렬한 강력한 거. 방식으로. 네. 더 어떤 거 그냥 무자비하고 네. 더 물리력을 갖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걸로 바꿔. 이래가지고 그리로 간 거예요. 선택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살아있다는 거야. 최근에 경찰 인사가 있었어요. 고위직 아주 예. 대규모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왜 했겠습니까? 최근에 행안부가 아직도 그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계엄 실무
그리고 연습까지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 다 탄핵 국면에서 벌어진 거예요. 음. 저번에 그 경찰 인사할 때도 벌어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이제는 변종된 비상계엄. 그러니까 저번에는 군을 써보니까 안 되거든. 네. 왜냐 하니까 속으로 이래 생각해요. 군인은 무식해서 안 돼. 음. 뭐 이럴 거라고. 전방에서 오고 뭐 어디서 오고 그러니까 조금 똘똘한 놈들 경찰은 어떠냐. 네. 이런 식으로 변종된 그걸 할 수가 있는 만약에 거예요. 진짜 그 생각을 네.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음. 그것도 진짜 착각이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경찰은 모르겠어요. 음. 인사 대상자라든가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뭐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이거 밑에 하위직에 있는 그러니까, 일선에 네. 있는 경찰 공무원들은 저는 아니 절대로 실제로 그 뭐 어떻게 보면 보수 패널 중에 유명하신 분이죠. 김진전 네. 중앙일보 네, 논설위원 네, 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국민적 분노를 더 이상 맞아요. 공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경찰이 지난 비상계엄 때 어떻게 이용당하고 순환을 겪었으며 최고주의부가 깜빵에 어떻게 갔는가를 생생히 기억하는데 경찰이 시위대를 막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대한테 유용한 그 쉽게 얘기해서 길을 터줄 수 있다. 이런 취지 주장을 아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망상은 자유예요. 이게 저기 번에도 실패를 했지만은 이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거 아닙니까? 탄핵 기각.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거다. 그거를 막는 명분의 경비개혁. 그게 원래 박근혜 때 그 개헌 문건이 그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박근혜 탄핵 기각. 광화문 소요 사태 발생. 그렇네요. 네. 그러면 전방 병력을 빼서 진압. 네. 네.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네. 가정을 했을 때 음. 저는 그때는 뭐 경찰 병력이 됐든 어디 누군가가 됐든 등 돌릴 거라고 봅니다. 등 돌리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명령 따르지 않을 거라고. 아니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경찰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호처와 경찰에 이번에 내란 세력들이 다 진급했어요.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막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최상목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탄핵이 기각되고 인용되고 하는 문제는 윤석열의 대통령직이나 이런 것들을 막느냐 못 막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전 사태를 막느냐 못 막느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이거예요 본질이. 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 법을 해석한다는 게 뭐냐? 사후적 해석이 있지만 사전적 예방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비극 범죄 다 끝난 다음에 네. 그걸 갖다가 저기 뭐냐 해석해 가지고 처벌한다. 이거는 법의 사후적 기능입니다. 네. 그러나 1차 대전이 일어나 2차 대전이 일어나 그럼 3차 대전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럼 국제법을 만들자. 앞으로 이런 전쟁 막자. 네. 그다음에 이런 거를 판결을 정확히 하고 경고적 판결을 해서 네. 우리 법관들이 또 유사한 비극을 막자. 이게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기능이 있는 겁니다. 법관에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접근하는 관점을 보면은 네. 법관의 어떤 사법적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폭넓게 고려하지 않아요. 사후적인 절차와 내용만 묻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헌재는 그렇게 해서 안 되지. 일반 법원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헌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의 존재 의미를 이건 망각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풀려나면 헌재에서 다루지도 않았던 계엄의 끔찍한 진실들 이게 다 드러나는 걸 막고 더불어서 다음에 어떤 그 또 다른 어떤 2차 쿠데타 이 부분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네. 책임이 헌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이게 그렇죠. 윤석열을 네. 파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구경 기자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네.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분이 중앙일보에 있을 때부터 기사라든가 칼럼을 읽으면서 많이 봤잖아. 네. 단 한 번도 동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절절하게 공감됐어. 구경 기자가 소개한 그 영상에서 소개한 제가 그분 영상을 본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채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맞는 그러니까 말만 하시는구나. 그 결론은 네. 그렇게 된더라도 윤석열이 결국의 결론은 하야밖에 물러난다. 없다. 예. 예.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니 미디어 전문가시가 하나도 맞물려 여쭤보면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그렇고 조갑재 네. 사건 대표도 그렇고 이분도 조선일보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주필 지내신 정규재. 정규재 씨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인들 알려져 있기는 굉장히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론인 출신이고 이 국면에서는 윤석열이 굉장히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내놓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극우적인 어떤 네. 어떤 시각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판단이 조금 달라진 게 정말로 보수적 관점과 보수적 기준에서 보면은요. 윤석열은 파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가 안 보고 뭐고 지금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지 네. 않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런 분들이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진중권도 그래. 거기도 그래. 네. 오히려 조선일보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거죠. 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면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피하 식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너무 이게 힘들어. 커다란 이념지형의 변화인데 네. 이때까지 지난 한 70년간 우리나라의 주류는 자유민주주의자였어요. 맞아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보수주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민주주의를 떼내고 그 자리에 자유지상주의, 자유권위주의가 네. 등장한 이게 극우입니다. 네. 반면에 이 자유민주주의는 좌파에서 봤을 때 불평등을 못 막는 이념이야. 그래서 좌파도 공격을 했어. 그렇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가 나온 거야. 사회적 민주주의.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이념. 그래서 자유를 떼고 사회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일찍부터 활동하고 검증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극우가 이제 민주주의를 떼내고 자유지상주의. 이게 윤석열 초기 국정 이념이고 네. 자유권위주의. 자유권위주의. 이게 이제 저 한국판 네오파시즘. 네. 여기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자들 안 간 애들이 남아 있어. 그게 김진, 조갑재, 이런 사람, 정규재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자유민주주의자였어. 그래서 보수야. 이랬는데 저기서 민주주의를 떼버리네. 이러니까 못 간 거야 그리로. 네. 그리고 사실은 조중동의 다수가 아직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다 극우가 일부 있었는데 갈 사람 가고 나니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조선일보 절독운동하고 하고 있죠. 네. 왜 지들끼리 이제 네. 헤어지자. 방송에서 막 조선일보 어. 찍고 막 이제 민주주의 떼내자. 네. 이게 벌어진 거지 거기 안에서. 실제로 부수가 좀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당견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다 이제 그 언론사에서 밥을 네. 먹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부 기자는 기본적으로 필수 코스고 이런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그 소요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지를 경험칙으로 그래도 적어도 네. 알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판단에 그쵸. 가까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인도맥스님이 네. M장도 삭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요? 갑자기? 아니 아마도 이제 네. 매블쇼에서 아마도 네. 삭발식이 있었는 모양이죠. 아까 아, 한 오늘 것 같아요. 다른 예. 거 못 봤는데 오늘 방송이 끝날 때쯤에 네.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면서 네. 음. 했습니다. 아까. 삭발을 했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최욱 야, 그 채욱이 MC랑, 엄청 하기 네. 싫어했는데. 박수환 씨도 근데 저는 했다는데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그 경향TV 시청자분들이 네. 댓글 올려주신 거 보면 어. 최욱은 동안이 됐는데 네. 산이산이 곽수산이는 노안이 됐다. 아니 근데 사실은 곽수환 씨가 우리가 MC 장원님하고 방송을 하는 게 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네. 영향은 여기다 끼치는데. 그래서 삭발해서 이상하면. 수산 씨가 그 가발을 하나 맞췄어요. 아 방송용으로. 이게 뭐 하는 네. 짓입니까? 삭발을 하고 가발을 맞추는 이게 게. 지금 윤석열하고 헌재 때문에 이게 지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삭발을 하라 그러면 모발 이식 광고는 못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아 네. 삭발하면서 모발 이식 광고 하면은 그거 방송이 이상해지지. 근데 우리는 하지 마. 수산 씨를 왜? 제가 모의 삭발을 한번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하필 닮아도 이명박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 큰일 났어. 걔 지금 안경을 바꾸든가 뭔가 술을 써야 돼. 아니, 이명박이랑 솔직히 똑같이 말해서 생겼어요. 우리 형이. MC 장원님은 외모가 솔직히 잘생긴 편이기 때문에 밀어도 큰 아, 영향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삭발에 지금 강할 자가 아니 없습니다. 잘 어울려. 아니, 삭발해도. MC 장훈하고 저는요 네. 일상적으로 네. 삭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이게 탈모인들은 일상적인 삭발 투쟁을 하는 투쟁이인 준삭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발한 사람을 우리가 너무 희화화하지 말고 네. 참 위로의 말씀은 드려야 돼요. 아니 왜냐면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였죠. 다음 네. 주까지 선고가 안 되면 하겠다라고 이제 외쳤는데 그 뒤로
상황이 계속 급변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의미도 약간 퇴색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뭘 걸어서 해야 될지도 약간 좀 헷갈려.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뱉은 말 지키기 정도 수준에서 이제 끝났어 네. 지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경호처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야 지난주에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날에 밤에 심야에 그것도 법원의 영장에 대한 그런 기각 발부 여부가 상당히 빨리 나와서 놀랬고 그 네. 결과가 또 기각이라서 놀랐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비 돌아왔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이것도 이제 검찰의 관계라고 보는데 그날 영장 심사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원래 발언권은 저 검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영장 신청은 네. 검찰이 그 범죄를 소명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나왔다 그럴 때부터 좀 불안하더라고. 우리야 다들 구속이 될 것이다. 네. 그래야 계엄 수사가 또 된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변호인들은 한참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경찰도 뭐- 얘기는 했겠지만 당연히 아니 경찰은 질문에 답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하고 적극적으로 구속시켜 견소하는 주십시오 하고 거라는 네. 이게 어떻게 갔습니까? 이게 이런 전혀 신청서는 뭐 제대로 작성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우리는 구속시킬 의사가 없다는 걸 대놓고 그냥 재판부에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아니 왜냐면은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다음에 다시 구속되려면은 동일 사유는 구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해야 되고 그거는 내란과 관련된 것이어야 되거든요. 네. 시비가 그렇죠. 없으려면은 그러려면 사실 제일 공격적으로 수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비화폰 부분입니다. 네. 그럼요. 근데 그 부분에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김성훈이 버티고 있는 이상 이걸 압수영장이 나온들 열어주겠습니까 이게? 안 열어주죠. 네. 그래서 저는 아예 형사소송법을 좀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네. 이를테면 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했고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리자가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내란이라든가 이런 좀 비상 상황에 있어서는 네. 굳이 관리자의 승인 없이 뭔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네. 좀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뭔가 이거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검찰이 구속영장 뭐 신청하고 이런 거에 의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 가야 절차를 되는지, 해야 예, 네.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아니, 있어요. 이게 진짜 법이라는 게 소수만을 위해서 작동하는 것인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 게 스스로 너무 모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게 느껴지는 게 음. 서부지법에서 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를 방해했어. 방해한 사람을 서부지법에서 구속하지 말라고 놓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법원의 설명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각을 한 건데 저는 적어도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공개된 자료들이 워낙 많고 네. 언론 보도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특히나 같이 근무하는 경호처 직원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을 퇴역을 시키는 상황이 비춰보더라도 분명히 다르게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법원의 이런 결정이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근데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잖아요. 그거를 막아선 게 김성훈이란 말이에요. 이광호. 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네. 그 혐의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요. 네. 검사는 참석을 안 했다고 칩시다. 근데 판사는 그 정도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도 말한 적 있는데 제 지인의 남편분이 그러니까, 경호처에 네. 있다 그랬잖아요. 음. 분위기가 지금 말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살얼음판의 공포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냐면 언제 목이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대부분의 실무진들은 그때 당시 체포영장 집행될 때 그 다 순순히 이 체포영장 집행에 네. 협조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지금 김성훈이 정리하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네.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아 실제로 실제로 제가 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영장 이거 된 걸로 완벽하게 지금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아니 2차 내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자기들 신변 안전만을 위해서 버티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이런 부분 보면 이제 좀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이에요. 네.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기 헌재 재판 받을 때까지만 어떻게 개겨보자. 그때까지만 막아보자.
이 정도 생각 갖고 저렇게 버틴다? 아이고, 이거 천부당 만부당 아니입니다. 그리고 경호처나 뭐 경찰 이번에 뭐 지금 초고속 승진자들이 그 정도 믿고서 그냥 야 이거 승진했다 다음 정부 때 나 또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끝장을 보자 합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주식할 때도 보면 내가 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아무리 주식이 폭락해도 맞아요. 언젠간 네. 오른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거든요. 경험자 같아. 맞아요. 어. 저 그렇게 갖고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그렇지. 정치 테마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보하게 지금 놔둔 게 검찰하고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로 이제 성토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아직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시간인 건지 네. 일단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네. 시작할 때 이제 네. 날짜 예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우리 못을 받고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얘기 안 하니까 뭔가 허젓하네. 이번 주에 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하도 법조인들 얘기가 틀려서 네. 그러니까요. 이제 네. 아니 뭐 당위성이야. 당연히 이번 주에 해야 되죠. 아니 그런데 오늘도 기별 없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이제 또 이재명 이제, 대표 2심 예. 재판에 모의고사도 있고 어수선하거든요.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번 주 넘길 가능성도 일단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네.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 네. 얘기도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4월에 그 2명의 재판관들 임기 끝나기 전에 그 넘어가면 헌재가 마비돼요. 그거는 뭐 이제. 이제 그거 네. 넘어가면 네. 진짜 심각해집니다. 이거 상황 종료죠. 그거. 진짜 네. 무조건 진짜 상태예요. 심각해져. 그럼 진짜로 내전 상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뭐 헌재 새로 임명하는 거에 지금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진짜 무정부 상태 되는 거예요. 모든 정부 기관이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말이에요. 독재를 무너뜨리니까 그 다음에 무정부가 오네. 네. 사실은 민주주의란 건 독재와 무정부 상태 중간에 위치하거든. 네. 한쪽으로 쏠리면 독재가 되고 한쪽으로 그러네요. 쏠리면 무정부가 되는 건데 네. 둘 다 끔찍한 거야. 뭐가 더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가 위태위태한 겁니다. 양쪽으로 조금만 편향이 되고 그러면은 한쪽엔 독재, 한쪽엔 무정부 이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무정부 상태는 내전에 대한 초청장이에요. 네. 그걸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폭력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런 일은 없어야죠. 네, 그럼요. 없을 겁니다. 왜 말을 안 붙이세요? 마무리를 하기가 힘들어. 지금 솔직히 왜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 네. 교차해가지고. 아니 근데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계엄 내란의 밤 사실 수많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막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작동했잖아요. 했죠.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물론 이제 국회로 달려갔던 뭐 민주시민분들, 야당 의원들 다 눈에 보인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작동한 부분도 무수히 많았단 말이죠. 네. 저는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럼 작동될 것이다. 아직은 중앙에 가드레인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나왔는데 가드레일이 아직은 튼튼했던 거야.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직은 그 중앙선을 안 넘게 지켜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이라도 일단 지키고 다시 네. 저 미친 운전사만 잘 정리하면 네. 또 회복됩니다.